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5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5월 초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81%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주요 경제 지표에 담긴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또 구리는요, 구리 있죠, 구리. 이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실물 경제를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자, 이런 구리의 가격이 10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 또 반도체의 중요 소재이기도 한데 가격 상승 여파가 어떨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4월 취업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65만여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작년 4월과 이게 비교를 한 건데 워낙 당시가 고용 충격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개선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올 4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인 지난해 4월 대비로 65만 2천 명 늘어났거든요. 네. 자, 이 대목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워낙 취업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기저효과로 계산을 하면 지난해 분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부분 좀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요. 그 증가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40만 명이 줄었는데 올 4월 달에는 60만 2천 명이 늘어서 작년 감소분도 벌충하고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 그래픽에서 올 1월 달, 12월에서 1월 달 넘어오고 2월 달, 3월 달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2월, 3월, 4월 세 달이 지금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 고용 통계에서 세 달이 연속 상승하면 확연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기저효과가 있고 또 아주 우리가 상황이 좋았던 2019년 말에 비해서는 전체 취업자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미달합니다만은 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극복했다. 그다음에 또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고용률이 높아졌다. 네. 그다음에 또 고용이 그동안 최근 한 몇 달간 보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세금으로 늘린 고용,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 일시직, 임시직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4월 취업자는 그 그런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늘어난 완벽한 취업자였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의 그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적어도 고용 지표에 관한 하방점을 넘어서서 상승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고 기대할 만한 소식인데 그 나이대별로 따져보면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5, 60대와 20대 취업자는 늘었는데 일을 한창 많이 하게 되는 나이 3, 40대 취업자는 좀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예, 저 대목이 항상 이 고용 통계를 해석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리고 앞뒤 좀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 인구분의 현재 어떤 형태든지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 퍼센트로 보는 것이 그 세대의 이 고용 상황을 가장 얘기해주는 가장 평균적인 지표예요. 그건 전 연령대로 다 늘어났는데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이 4월의 연령별 취업자 숫자로 보면 30대와 40대는 감소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고용률은 올라갔는데 왜 취업자 숫자가 감소했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연령대별 그 전년 인구 증감 추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30대와 40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지 고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 이제 이게 정부의 발표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고용은 좀 더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20대의 경우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20, 30, 40대의 젊은 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전체 연령대별로 고용률, 해당 인구 숫자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예. 그것은 이제 전 연령 평균이 60을 좀 넘어섰고요. 연령대별로 모두 조금씩 높아져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계는 확실히 단순히 숫자를 보지 말고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떠도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수출 10년 내 최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5월 수출도 호조세라고 합니다. 수출 증가를 특히 도운 품목들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수출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무역 한국, 수출 한국의 저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적어도 수출 측면에서는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극복해서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는데 네. 5월 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을 볼 때 지금 그 수출액이 하루 평균이 64% 이상 또 1일부터 10일까지는 80% 이상 늘어났거든요. 예. 어떤 품목이 주로 많이 늘으냐 보면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승용차, 우리나라 자동차 해외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네. 또 자동차의 부품들, 한국의 부품을 가지고 해외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그 부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유 제품,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석유 원유를 들여다가 한국에서 정유를 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든요. 네. 그 대목도 많이 늘어났고 또 핸드폰, 이 무선 통신기기 쪽에서도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도체 역시 굉장히 높은데요. 이 한 5개 종목이 최고의 수출 호재 품목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뭐 정밀기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비교적 호황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통계를 좀 뜯어보면 예. 네. 수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해가 워낙 낮았기 너무 때문에 낮아서 그 그게 또 기저 기저효과라는 효과를 거죠. 그걸 감안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국제 유가입니다. 이 수출액은 그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국제 유가가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액 수출액이 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것처럼 나타나는 그 두 가지 착시 현상이 있는데 지금 국제 유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비싼 원유를 사서 비싸게 파니까 수출과 수입과 수출액 수입액이 둘 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기저효과 착시 현상을 차감하고도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쉽게 그냥 비교되는 기준이 되게 낮게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예.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매월 그 성적이 향상된 네. 중고등학교 때 전월 대비 성적 기준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예. 앞으로 상을 받으려면 일부러 이번 달은 성적을 아주 나쁘게 야. 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잘하면 네. 많이 진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효과가 경제 통계에도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헤쳐서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채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역시 또 작년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올해 좀 덜 성장해도 4% 기저 효과를 조금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3.2 뭐 또 한국은행 같은 데는 3% 초반을 봤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1, 4분기가 끝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전체 GDP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 상태로 가면 4%가 거의 오르락 내리라는 선이 계량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예. 또 조금 우리가 더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4%를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물론 그러나 이제 각계각층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사 갈등의 문제 또는 원자재 수급 문제 네. 이런 당면한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넘어간다면 예. 4%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경제 성장률에 또 뭐 코로나나 백신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속도로 되느냐. 네. 그래서 경제 봉쇄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집단 면역이 그보다 좀 더 빨라져서 한 9월 달 경에만 이루어진다면 예. 저 성장률은 5%도 더 넘어설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 원자재 값이 최근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특히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구리 가격도 같이 오른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구리 한자로 말하면 동인데요. 구리는 경제학 박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호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네. 경제학 예. 박사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구리 박사의 이름이 닥터 콜프. 예.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는 전 산업에 골고루 다 쓰이고 또 철강이나 금, 은처럼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매점 매색을 한다고 가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경제 미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지표예요.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전체 산업이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호황을 전망한다. 예. 그래서 구리 박사의 전망이 다른 어떤 경제 통계 지수보다도 더 정확하다. 이런 이제 정평이 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구리 박사의 구리 가격이 결국은 구리 박사의 지표인데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 측면 나타내지만 네. 또 하나는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철강의 경우에는 조선이나 건설 일부 업종에 예. 그게 국한이 되지만 구리는 쓰지 않는 데가 없어요. 아. 우리 인류가 최초로 만지기 시작했던 장비가 바로 저 구리고 예. 우리 청동기 문화 청동기 시대, 예.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거거든요. 근데 이 구리는 열의 전도성이 강하고 썩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선이 구리로 돼 있고 네네. 배관선 또 각종 합금 그야말로 동네 북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여지는 데가 없는 것이죠. 약방의 예. 감초처럼.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희망적인 시그널인 동시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경제에 한 가지 큰 허들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특히 예. 원자재 부담이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높아지면 예.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대목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잘 극복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그래픽에 예.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옥수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네네. 가장 심각해요. 그다음에 철광석. 이거는 호주와 중국이 전쟁까지 하면서 철광석은 좀 일시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니켈, 구리 이랬는데 저 중에서도 산업 전반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한 에센스는 역시 구리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경기 지표 가늠할 때 우리 구리 가격 선행 지수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그 보니까 전기차 같은 데도 구리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습니다. 구리 안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예. 구리 안에 이제 바깥에 전기차의 외관 이것은 철강 제품, 네네. 우리가 냉연, 열연 강판 이런 게 쓰여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내선 이런 것은 거의 90%의 구리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선 이런 게 가스관 이런 것들이 다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없이는 산업 활동을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고요. 특히 최근에 최첨단 제품이라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예. 이런 데에 구리 의존도가 특히 더 높습니다. 아, 닥터 구리가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닥터 박사님이세요. 예. 오늘 두 박사님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리 가격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우린 그걸 수입을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연한 지금 그 논리적 로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우선 국내적으로도 당장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은 국내 물가도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원자재를 수입에다가 가공해서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의 이 무역 초강대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경제에 하나의 시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통화를 많이 풀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더 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 나라의 힘으로서는 그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그 수급 상황을 잘 감안해서 어떤 구리가 부족해서 또는 철강이 부족해서 산업 생산을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원자재 수요 공급 물류 관리에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은 두 분의 경제학 박사, 구리 박사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